박봉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괜찮아 앨리스 영화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앨리스 시사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이면은 여러분들 개봉관에서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뭐 있으면 띄워주세요. 예, 아유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신인규 변호사와 김지호 대변인의 깜찍한 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사회 현장에서 우리 양재 감독과 또 여기 또 직접 출연하기로 했던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와의 인증샷 보기 좋네요. 이벤트라고 써 있는 이 괜찮아 앨리스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 우리가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너무나 다 감동적이고 정말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박봉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주몽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카라라 내리세요. 카라가 안 내려와 있어요. 어디? 이제 됐어요. 양복에 박수를 외치는 거야. 반가워서. 진짜 원조 박봉규. 아니 박봉규가 돌아오는 수요일만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사진도 보세요. 네. 뭔지요? 지호자라 또. 그 사진 봐. 인호 인규 빼시면 안 되죠. 인호. 그러니까 사진 여기는 사진이 영상이 특이합니다. 예. 아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 사진이 아까 있습니까? 사진이 방 기자가 예. 가야 돼요. 예. 사진 보면 예. 좀 문제가 일단 있나요, 사진에? 문제가 있어요. 신인규의 신발 첫째. 아. 신인규 신발 보세요. 왜요? 신발 저거. 신발 왜요? 왜 저거 문제죠? 그거죠. 뭐죠? 저게 무슨 신발이에요? 저거 이제 제가 통풍이 있어가지고 신발. 약을 잘 먹으면 김지호 됩니다. 봐요. 예. 예. 박 감독은 웃으면서 양 하잖아요. 감독의. 김지호 표정 보세요. 표정. 떨떠름한 표정. 저 웃은 겁니다. 저게 웃은 거예요? 최대한 웃은 겁니다. 다 부끄러운 웃고 웃음. 있잖아요. 신인규도 웃고 있고 오 대표님도 예. 웃고 있고 박 감독도 웃고 있는데 혼자 뭔가 떨떠름해. 저희 왜 그러냐면 수줍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핫하게 드릴게요. 수줍어서, 예. 영화를 직접 봤거든요. 봤어요. 나도 너무 봤어요. 감동적이고 너무 참 울기 여운이 남아 있어서 울기 직전. 최대한 웃음 표정이 저 표정. 아니 울기 직전 나 울었다니까. 전 진짜 울었어요, 저도. 그럼 예. 아버지가 편지 읽을 때. 맞습니다. 그때 그 대목이 울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김지호 대변인이 울음은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다 애써 웃고 참고 있는데 지금 있는 끝나고. 자, 괜찮은 앨리스 이거 많은 번호가 잘 안 되네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네. VIP 시사회가 있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 VIP 시사회니까 예.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VIP니까. VIP 오. 누가 옵니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지 않겠어요? VIP가? 그렇네요. 그분입니다.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야.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생각하는 그분. 네. 용산 CGV. 야.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만날. 가봐야겠네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랑 친한 분이기죠. 네. 신인규도 한 번 만났던 분입니다. 누군지는 누군지 알것 모릅니다. 같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저도 딱 한 번 뵈고 저는 이제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네. 누군지 활짝 알것 웃으셨다. 같습니다. 활짝 웃으셨죠. 예, 누군지 알 것 기억납니다. 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파란 점퍼가 요즘 좋죠. 제가 한양대를 나와가지고 파란색이 원래 좋다고. 파란색하고는 제가 또 학교 때부터 인연이 보수라고 있습니다. 신인규 보수라고 보수 몇 번 재건파입니다. 보수 재건. 보수 제거. 보수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건하겠다. 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소식.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걸 강조했어요. 2달간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듣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개혁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돼요. 음. 동력이 있어야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가잖아요. 11월 10일이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지지율 보세요. 지지율 20%대요. 못해요.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개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진짜 공허하기들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지금 그런 문제요? 김건희 여사 개혁이나 하세요 제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개혁을 하려면 지지율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 거지. 20%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하냐고요. 자기나 네. 개혁해서 본인이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개혁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쓸데없이 와가지고 의료개혁 지금 의료개혁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고통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뭔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음. 제가 볼 때는요 받쳐주지 않아요 동력이. 네. 공허한 메시지 뿐이야. 이게 무슨 아. 의미가 있냐고 이게 하는 소리야 그냥. 김건희 개혁이 시급하다. 당연하죠. 딴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시급한 과제다. 그렇죠. 예, 김건희 개혁. 뭐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아니 것 우리 같아요. 최 교수님께서 아주 네. 민심에 가려운 곳을 팍팍 잘 긁어주셨는데 그럼요. 예.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개혁도 필요하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의 개시가 필요하다. 수사 개시. 수사 개시. 예,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예. 저는 지금 뭐 4대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임기 절반 동안에 네.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음. 정당 민주주의 무너뜨렸죠. 의료 무너뜨렸죠. 교육 네. 무너뜨렸죠. 다 지금 모든 사회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4대 개혁이 민생이 아니라 윤석열 즉각 퇴진이 민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손을 띄든지 네.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네. 그 두 가지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해야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고쳐보겠다, 뭘 개혁하겠다 입만 산 것이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네. 김건희 문제부터 처리해라, 수사부터 개시해라. 네. 지금 이 여론이 저는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그럼 김건희는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100번 1000번 해도 김건희는 그 한마디면은 다 이게 묻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최순실 그 국정농단 때 박근혜 그 사저에 여러 번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가지고 국민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지금은 그 국정농단범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아. 매일 옆에서 삼시세끼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의 정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이 국정농단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나라의 민폐가 됩니다. 민폐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폐 대통령이다. 나라의 민폐예요. 그러니까 이 4대 개혁 얘기를 해서 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김건희 의혹 물타기용이다 이런 지적이 그렇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력이 없다. 기대도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겠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네. 제발 부인 단속이나 잘해서 국민적 분노나 좀 내려놓게 해라. 그게 요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개혁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말은 안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 개혁을 하냐고 지금. 아니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집안에 있는 내용이나 좀 잘 고칠 생각을 해야지.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게 이런 걸 말고 방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탄. 자꾸 뭐 민주당한테 방탄 국회 한다고 난리는데 이게 바로 방탄이에요. 김건희 방탄. 김건희 방탄. 그거 하려고 이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개혁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국민들은 화가 지금 나실 상황이고 제가 하나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4대 개혁이 아니에요. 어? 지금은 4+1 해가지고 인구 문제까지 슬쩍 넣었던데 아, 원래는 인구부. 3대 개혁이었거든요. 예. 교육연금 노동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앉히면서 무슨 개혁이에요? 교육부 장관의 이주호 MB 때 썼던 사람 또 재활용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그러네요,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의료 때문에 박살 나가지고 무슨 조규영 장관이 연금 개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3대 개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의료라는 걸 딱 끼워 넣어가지고 4대 개혁으로 이제 또 포장을 하네요. 계속 늘어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의료도 의료 오대 농단 육대? 아닙니까? 의료 붕괴. 네. 지금 뭐 응급실 마비, 수술실 마비, 중환자실 마비. 이제 국민들이 병원을 못 가잖아요. 지금 의료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네. 무슨 말만 살아가지고 4대 개혁이 민생이다? 자 민생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신규 변호사 화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니까. 화가 많이 늘었어. 아좀 웃으면서 좀 할까요? 웃으면서 하세요. 아니 자꾸 개혁 같은 소리,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용산에 손가락질합니다. 화가 많이 넘어간 나서 거예요, 이- 최인기 변호사 이게. 화가 많이 나서 예. 이제 화나면 주로 먹거든요. 살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대기실에서부터 예. 너 단추 안 잠긴다고 저한테. 아니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아하. 근데 저를 위해서 해주신 얘기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빼겠습니다. 아니, 결혼을 앞두고 빨리 빼야 네, 돼요. 네. 너무 살을 이게 빼시고. 화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죠. 풀어야 어떡합니까?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풀어야지. 스트레스. 먹어야 되고 우리 교수님은 예.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저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많이 늦으셨더라고 요즘. 누구한테 집사가 목사한테 기도가 늘다니. 집사가 평가를 뭐 봅니다. 하시세요? 집사가 안수기도가 목사님 끝나고 평가를 안수기도 안 받으세요. 안 되겠네. 때리시는 건 아니죠. 거기 그런 것도 있어요. 때리고 기도하면서 막 있더라고요. 외웠어요. 찰싹찰싹. 안찰이라고. 안찰을 빙자해서 때리실 수 있습니다. 폭행이 가해집니다. 근데 슈퍼챗의 종말이 지금 슈퍼챗이- 막아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도경님. 박봉규 화이팅입니다. 최일봉 교수님 삐지시는 거 귀여우세요. 야, 이걸로 또 귀여움을. 노벨 연기상, 노벨 노벨 연기상으로 연기상. 동의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삐지는 귀여운 연기.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메소드 연기 오늘 뭔 좀 소리야? 기대를 소름 해보겠습니다. 돋습니다. 진짜 삐진 거야. 소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음. 4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시정연설 직접 안 할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가 대독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왔었고 윤 대통령이 재작년에도 왔었습니다. 박근혜 때 2013년부터 계속 대통령들이 와서 했어요. 이게 뭔가 안착이 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나 안 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게? 싫은 건 안 가고 비판받을 때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싫은 소식 듣기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면 네. 어쨌든 국민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옹호하는 사람이든 다 본인이 함께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요. 그게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여당이 대표를 국민의힘 하든지 대표하면 그거 되지. 하세요.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그래? 아니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네.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정 파트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무조건 다 싫어해? 아니 이렇게 하면 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산 펑크나 가지고 온갖 것 난리 났어요. 외국한 평채 있잖아. 뭐야 네. 그 이름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외평- 나네. 어쨌든 외평채인가 뭐 예. 이거 예를 들면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환율 방어하려면 그 돈 가지고 달러를 많이 뭐 매입을 하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끌어다가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방에 내려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는 돈도 지금 다 깎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국회 동의를 더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설득하고 아니 국회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 얼굴 보기도 싫어 이런 태도로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거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PT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 짰습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자리인데 나 안 가. 기분 나빠. 가면 또 피켓팅하고 뭐 악수하면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이렇게 그럴 수 할까봐 있지. 그거 무서워 작년에 당했잖아요. 네, 네. 그거 무서워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의지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음. 나라의 비전을 좀 세워서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의지가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는 게 안 해, 안 가. 이런 식의 의지만 있고 또 하나는 내 아내만 볼 거야, 내 배우자만 쳐다볼 거야라는 의지, 이 두 가지 왜곡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쉬라 이거예요. 차라리 영원히 쉬라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쉬라고 집에서. 그러면서 자기 배우자 얼굴만 매일 24시간 보고 안 오면 되잖아요. 누가 국회에 와달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의직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그럼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 쉬겠다? 그럼 영원히 쉬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공사 구별이 안 되는 대통령, 정말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도 대통령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의 직무가 권한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 권한대. 대행 체제가 되거든요. 연습하는구나 지금. 지금 연습인 거죠. 아. 그러니까 대독이라는 것은 탄핵 그렇군. 연습이다. 이제 탄핵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되니까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행을 대독으로서 미리 연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하기 싫으면은 네. 아니 그냥 월급 줄 테니까 퇴직금 받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냥 술이나 먹고 와이프 얼굴이나 보고 사시라고. 네. 국민들한테 그건 민폐는 안 되죠. 그냥 네. 대통령만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자기 배우자 얼굴만 24시간 보면서 술 먹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음. 자기 책임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해, 안 가, 뭐 쉴 거야. 어. 그 대통령 왜 합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뭐 내가 볼 때 아내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할 거야. 24시간 보고 있으면. 아니 이제 그 의지는 있어요. 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교수님의 그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감정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지 않고 별로 아니 별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모님
뭐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24시간 보면 좋죠. 혼나요. 예. 혼나. 뭘 좋아요? 본인도 이러시면 안 좋다고 되지. 얘기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거죠. 제가 예, 희망을 좀 좋을 주세요. 거예요. 희망 없어요. 좋을 거 희망이 없어. 아왜 그러세요? 결혼을 하세요. 신혼에 다 왜냐면 지금 내년 4월 5일에 우리만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 아, 본인도 피해를 당해봐야지 한번. 다 우리만 당 결혼 꼭 하세요. 우리도 우리만 당할 수 없잖아요. 조금 같이 죽자. 긴가민가한데요 이제. 하세요. 무슨 하는 말씀이세요? 걸로. 하세요. 결혼 얘기는 다음에 이따가 축복 사석에서 또 예, 하시는 예. 걸로 축복 하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 좋습니다. 나를 불러 축복 기도하라고 결혼식. 그리고 이 뜨거운 또 얘기가 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1시간 네. 동안 억울함을 토로했다라는 뭐 장성철 소장의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당 대표가 누구냐. 그래서 쭉 열거대 이재명 뭐 조국, 조국, 허은아, 뭐 김재현, 뭐 한창민. 한창민까지 나오고 막 언급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굴까 했는데 허은아 대표인 것 같아요. 허은아 대표가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도 보도를 했었는데 정말 이 통화한 거 맞느냐 막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최근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 최근은 아니더라도 통화한 적이 있고 아마 여러 번 소통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최근엔 통화는 안 했지만 1시간 전화 하소연한 거는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 왜 전화한 거예요? 그 하소연했다잖아요. 1시간 동안. 모르겠어요. 왜 사실관계를. 왜 아 허은아? 왜냐면 야당 대표들 중에 네. 전화할 사람이 허은아 빼고 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야당 대표 쭉 거론이 됐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리고 여당이 전화하는 것도 애매해. 왜냐면 친한계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다 친한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못하겠다. 아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당의 대표 중에는 가장 네. 편한 사람이 허은하 의원이라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 됐지만 물론 지금은 대표하고 있잖아요. 대표는 네. 계속. 개혁신당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허은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의힘이 있었고 비례대표를 했었고 이러니까 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대선 때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지. 전화번호도 서로 교류가 했을 거고 네. 그 전에도 여러 번 통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통화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뭐 물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야당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예컨대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사실은 보수적 성향이지만 야당으로 불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언론에 보도되기가 쉽잖아요. 네. 야당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그 보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기사로 네네. 쓰기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템이고 그럼 뭐 야마가 잡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결국은 야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언론계에 쓰는 말입니다. 또 이거 일본 말이라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예. 대표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서 그게 한 줄이라도 좀 나오고 뭔가 좀 편을 들어달라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잖아. 이준석이나 뭐 네. 누구야 그 밑에 있는 갑자기 순천에 천하람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반대편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자기 편 만들어야지 8표가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이쪽에 3표가 있잖아 또 그 개혁신당 3표를 3표. 챙겨야 되는 거잖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고 뭐 그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득 저는 과정. 봐요. 그렇네요. 개혁신당이 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당연히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변호사님은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저는 지금 중병에 빠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은 김건희 씨는 공인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지 공적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허은하 대표도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둘이 무슨 사담 나누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담을 나누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공당의 대표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김건희 씨가 왜 공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의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견이 있으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공적인 자꾸 루트. 뒤에서 명태균하고 통화하듯이 네. 허은하 대표랑도 이게 뒤에서 협잡질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공천에 개입하고 뭐 창원 산단에도 개입하고 뭐에도 개입하고 다 그냥 개입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연해 있거든요, 분위기 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이제 얼굴이고 상징이니까 제가 석희 동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김건희 김건희. 동맹을 이제 석희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석희 동맹의 하나의 증상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허은하 대표와 뒤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럼 전화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길게까지 통화를 했다라면 그 긴 시간 무슨 얘기를 했겠는지 국민들이 좀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이 통화 내용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은하 대표가? 아니 근데 공개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그렇게 보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뭐 위로받고 싶다. 아니 무슨 뭐 어린 애입니까? 아니 위로받고 싶고 억울하면은 자기 배우자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야말로 사적인 관계죠. 그냥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고 위로받으면 될 일이고 억울하다 그러면 소명하면 될 일이지. 네. 그걸 왜 공당의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다 손 칩시다. 뭐 이것도 다 잘못됐다고 좀 비판을 하지만은 그럼 들키질 말아야죠. 근데 이런 게 왜 새어 나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런 거 다 지금 새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차라리 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면 네. 이 부담은 다 정권에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야 이제 진짜 김건희 징글징글하다, 이제 손절하자, 이 여론이 더 부각될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더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하면 개혁신당도 이제 야당이라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범여권 국민의힘의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국민의힘 이중대. 그 김건희 여사랑 둘이 당대표가 왜 전화합니까? 이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대통령 배우자가 네. 막 공당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미국 나 억울하다고 막 그래요? 미국통 우리 아니 궁금해서 전 최준호 교수님. 여쭤봐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에 하나요? 13년 살았죠. 예. 정말 정말이다. 사실이고. 아, 제가 믿습니다. 아 이건 사실이다. 증인이- 그 아, 증인이 증인이 많- 많-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많다고요. 충분히 소명됐습니다. 미국통 미국 영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영비들 정신 나갔어요. 저렇게 하게? 아니 막 공화당 대표한테 없어요. 전화해요? 그런 거 민주당 없다고요. 후보 배우자가? 없다고요. 말이 되는 말이 이게. 안 되는 네, 얘기죠. 미국통 이렇게. 아, 아니 너무 황당해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황당해. 통화 내용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억울해? 아니 우리 내가 국민들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아니 국민들이 그리고 억울해.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은 억울하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받으세요. 억울하니까 수사를 받아서 무죄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억울하다면 신인계 변호사 변호사 선임하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해요. 아니, 저도 가려봤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억만금 억만금. 안 해요. 억만금. 잘 생각해봐. 억만 억에만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 보수의 종말 화이팅. 예, 화이팅. 보수의 교보문고 종말을. 사전 구매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노벨 문학상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 지금 출판 기념회도 안 했는데 망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근데 시기가 너무 잘못됐어요. 예, 명태균 씨 녹취가 진짜 하루에 몇 개씩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찾은 거예요. 몇천 개 이제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들으면서 하나하나 뭐 이 딱 정해놓고 뭐 판을 짜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뭐 있으면 공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줘가지고 그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그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오고 있죠. 어제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서울시장 선거 김건희 여사가 궁금하다고 해서 하라고 1,000개짜리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명태균 씨의 지시였어요, 강혜경 씨한테. 그 진짜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조사합니까? 아니, 왜 궁금하대요? 저는 김건희 씨가 왜 궁금한지도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무슨 이런 선거, 그다음에 정치, 국정 운영 이런 데 왜 관심을 갖냐고. 본인이 네. 대통령이 뭐예요? 대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네. 자기는 그냥 대통령 부인일 뿐이야.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 부인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국정에 왜 본인이 관심을 저렇게 가져? 아니 서울시장 선거에 왜 네. 서울시장 조사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본인이 받아볼 이유가 뭐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거 의혹을 갖는 거는 예. 본인이 뭔가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면 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네. 김건희 여사의 연락을 받고 물론 뭐 이건 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기억이 뭐 안 난다. 안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저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그거 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체가 국정에 개입하는 거고 선거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기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걸 얘기하고 그걸 받아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냐고요. 네. 그만큼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선거나 지방선거 이런 데 모두 다 개입해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네.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네. 부부가 일심동체는 맞죠. 부부가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일심동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일단 부부는 어. 가까운 사이니까. 근데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게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당했죠?
그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총선 앞두고 어디에 선거 누가 유리한지를 대통령이 여론조사 돌려본 걸로 선거 개입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맞아요. 대입해 보십시오. 어.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거 혼자 받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 안 했겠어요? 오빠. 혼자 봤을 혼자 수도 봤을 있어. 그러니까 수도 혼자 있어. 받든지 간에 이렇게도 얘기했어. 보고 오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만 제가 알면 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현직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선거 앞두고 돌리는 것도 선거 개입이라 해서 처벌을 한 나라인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이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 너무 통탄스럽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가 네, 가해지고 네. 있지 않아요.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네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걸로 탄핵당했거든요. 네. 그걸 지금 배우자가 하고 있어요. 아하.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검찰 수사가 왜 이런가? 검찰이 왜 진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만 나오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다음 주에 명태균 씨를 뭐 김영선 전 의원은 소환한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환한다고 이게 제대로 풀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관련해서도 보고서 만들라고 지시했잖아요. 강혜경 씨한테 이건 여사한테 또 사모한테 보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국정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 그런 이것도 의혹이 풀어야 있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지금 이번에 나온 녹취록 보면 여사, 사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모. 그러니까 모든 게 명태균 씨도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여사나 뭐 사모라고 하는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도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 여러 뭐 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제대로 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한테 하지 왜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하겠냐고. 아하. 힘이 균형이 그쪽에 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글로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공천도 그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가 했다, 뭐 사모가 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실제적인 권력 구도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무슨 바보예요? 그거 딱 보고 자기가 볼 때 어느 쪽에 줄을 대면 되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어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단도 그래. 산단 같은 경우 본인의 이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뭐 알려지기로는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뭐 지인한테 땅 사라 그래다. 강희경 씨한테 땅을 사라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개발되면 이슈가 있는 거니까 미리 땅 사놔라. 그리고 그걸 또 추진시키고 그걸 왜 김건희 씨한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명태균이 봤을 때도 김건희 씨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판단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권력 구도는 김건희 씨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특감도 안 된다. 제2부속실 뭐 다음 달에 출범시킬 거다. 이 정도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전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정을 농단해도 탄핵당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측근, 그것도 배우자가 만약에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심각한 문제겠죠. 지금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김대남 씨도 여사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비선 7인방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지금 김건희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그대로 놔두고 고쳐지지가 않죠? 이게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도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제2부속실 거고. 만들어지면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은 이제 공용폰을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2부속실이라는 것은 네. 초기에 네. 문제되기 전에 만들어서 만약에 관리를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김건희가 대통령 비서실을 같이 써와서 지금까지 온 건데 네. 이제 와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면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김건희가 합법적으로 월급 줄 사람 일자리만 세금 통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만 될 일이지. 예. 그 김건희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지금 수사도 못 들어가는데요. 가장 강력한 수사권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제2부속실에 얼레벌레 가가지고 뭐 대통령 배우자님 네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고하고. 어떻게 보고해가지고 통제를 하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정말 김건희 씨의 이 국정농락에 대해서 네.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논의를 해야지 예. 이걸 갖다가 무슨 제2부속실 만들고 뭐 사과하고 뭐 특감 만들고 이거 가지고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한참 저는 이미 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봅니다. 네. 골든 타임이 지났다. 아, 이제 허은하 대표가 또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예. 7월에 음.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다. 음. 근데 내용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렇게 얘기했대. 아 그때 한참 오늘, 문자 그 논란이 라디오에 있을 때요. 나와가지고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7월 12일 시부상이 있었고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 직접 조문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를 느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익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 그 문자 맞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었다. 그래서 서운한 섭섭함 뭐 그런 얘기. 근데 김건희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허은하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 뭐 개혁신당 대표라기 그 상황이니까 또 연락해서 섭섭함을 토로했다라는 건데 그래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운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진짜 이 김건희 여사가 뭐가지 억울하고 서운하냐, 명품백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이게 말이 되느냐, 울분이 터지고 있는데 이렇게 서운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있다. 서운하기 뭘 서운해? 우리가 서운해.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 캐리 정권님이 예. 네. 슈퍼챗 번호 이분은 또 안 읽어주면 삐지십니다. 읽어주셔야 돼. 읽어주세요 네. 빨리. 네. 내 얘기는 왜 안 읽는 거야 자꾸? 패스하고. 패스한 게 아니라 읽으려고 패싱 했어요. 패싱. 네, 뭐예요? 자랑스러운 미국 출신 박사님. 오. 네. 이태원 봉. 네. 크크크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캐리정국님. 또 한 분 또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분은 뭐 시원하다님. 가을온이 시원하다님. 네. 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예산 아무튼, 안 네. 마음 안정 아. 앱을 만들었다고 홍보를 좀 해주고 네, 계시고요. 요거 네. 요즘 유튜브 언론사에서도 다 네.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중요한 그래요. 것들. 예. 아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 서운하다 이런 얘기 할 입장이 아니에요. 본인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마음에 병이 생겼어. 병이 답답하고 울분이 네. 막 화가 화병이 생겼다고요. 뭘 서운해요? 진짜 이러면 진짜 서운해? 김건희 씨 이러면 서운해. 네. 우리가 서운하잖아. 네. 우리한테 병을 준 사람이 본인인데 본인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아니 여러 가지 나온 것만 봐도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그거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네.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진짜. 그거 다 녹취로 남기고 그러니까 교수님 기도 아, 한번 진짜, 씨.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내가 가서 거부하겠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아요. 변호 거부, 예. 안수기도 기도 거부, 거부. 안 돼, 기도 안 돼. 거부 다 이제 예. 거부를 하고 아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하나 더 첨언하자면은 이게 서운하다 억울함을 토로했다라는 게 국민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사적인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갖다가 지금도 국정 운영에다가 투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네. 그걸 또 자기 사감에 매여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게 무슨 자기가 애도 아니고 예. 무슨 위로받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냥 빨리 수사받고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지. 네. 저런 식으로 공당의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정말 외신에 날까봐 정말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취임 100일 기념 기자 맞아요. 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어떻게 뭐 한 게 있어요? 아니 100일 동안 뭐 네, 했냐고. 금투세 뭐 많이 외쳤잖아요. 금투세. 참 100일. 어처구니가 없네. 예, 100일이야? 100일 기념이야? 뭐 100일 떡이라도 좀 보내줘야 돌리세요. 아니 난 한동훈 대표 보면 예. 답답해 죽겠어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대통령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고기 아니 콜라 한 잔 얻어 먹고 왔잖아요. 네. 밥도 못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가서 예를 들어서 그날도 그래 갔으면 뭐 빨간 그 파일까지 들고 갔잖아요. 빨리 가서 뭐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설명을 같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가져갔으면 아니 얘기해서 반박을 했다잖아 대통령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반박을 해야지. 아하. 그러면 그냥 끄덕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대통령이 반박하고 그러면 아무 얘기 없었다. 음.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뭐 그러니까
교육 받으러 간 거예요? 예. 정신교육? 아니 예를 들면 말을 하고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아니 그거 아닙니다. 신은규처럼 잘하잖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당한 거 네네.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 뭘 멈추지 않고 해내기는 뭘 멈추고 있잖아. 지금 맨날 멈춰. 뭘 해내겠다는 변화와 쇄신 같은 국민의힘- 소리 하고 있네. 네. 변화가 뭐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현재 모습. 모습이 저러니까 문제가 뭘 멈추지 않아. 맨날 저게 멈춰. 이제 쇄신이 아니고 세신이죠, 세신. 때만 밀고 있어요. 셋이. 아니 뭐 말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물러서고 무서워서 아. 물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깔게 없다. 맨날 멈추고 있잖아. 브레이크 그래요. 다 달아지겠어. 이제 패드인가 뭔가 브레이크 패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 저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변화가 아니라 어. 변신과 세신. 그러니까 변신을 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 입만 살아가지고 매일 변신만 아니 해. 오늘 여기서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강약약. 강강량. 강한 사람 된 강하고. 이재명 대표 강강술래죠, 아니 이재명 강강술래. 대표 따라하는 거야? 예, 따라쟁이야, 따라쟁이. 따라쟁이야. 억강부야. 아, 그것도 따라. 예. 따라쟁이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어, 진짜.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 약간 것도 비슷한 좀 느낌이. 잘해야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이게 따라하니까 저 강강술래라고 많이들 비웃으시던데. 야, 손이나 잡고 강강술래나 하고 땅콩이나 먹어라 이런 다들 이러고 있던데 지금. 아 정월대 보름에 먹잖아요. 땅콩이나 먹어라. 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 국민들이.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 100일이에요. 100일인데 어제 뭔가 장해찬 전 최고도 뭐 완전히 저격을 했더라고요. 아니 무슨 뱀도 저런 종류에다 비유를 해. 배은 망덕한 살모사 아. 끝낸다. 아니 그럼 전 이거 장예찬 씨는 라고 한동훈을 하면서. 살모사에 비유하면 네. 본인은 무슨 구렁입니까 구렁이? 무슨 뱀들의 합창도 아니고 나 진짜 웃겨 그러니까 죽겠어요. 이 당 총선 백서 거기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당시 장해찬, 도태우 두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외부의 비난 공세에 흔들린 측면이 있다라고 했던 그걸 또 딱 집어가지고 살모사의 시간이 끝나면 당에 복귀해 부당한 공천 취소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또 한동훈 대표 저격하는 장해찬 전 최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보수 유튜버 나 공격한다 이게 뭐 또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호소해? 뭐 이렇게 공격하나 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근데 공격의 강도가 세긴 셉니다. 이게. 세긴 셌는데 막 신체 공격하니까 열받지. 아 이거 심평이 변호사가 어제 한동훈 사불가론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뭐 지역 기반의 부재, 뚜렷한 상징 자본의 부재, 외모 집착, 처가 외모 이렇게 집착. 써놨는데 외모에 집착해서 외모 이렇게 집착이 했어요. 뭐야?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발을 쓰고 빈약한 아이고, 취향을 아이고. 부끄러워하며 가슴 확인되지 보형물을 않은 차고 거를. 다닌다고 한다.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 역시 이걸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 뭘 외모 그렇게 하는 것도 구해야 돼. 내가 가발 썼으면 이렇게 아니 근데 얘기해야 옷 돼요? 속에서 뭘 꺼내면 너무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꺼내 뭘 이렇게 그걸. 양해를 그러니까. 뭘 구해? 그럼 내가 앞으로 가발 쓰고 다니겠으면 이래야 돼요? 아, 그거 뭐 허락 맡아야 되는 건 네. 아니죠. 그럼 뭐 가슴에다 뭘 넣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키높이 깔짱을 뭐 꺼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박 아 기자. 이거는 신평 교수님이 박정호 좀 기자. 과하시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외모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가지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 영상을 또 만들더라고요. 영상. 신평 변호사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럴이 얘기했다. 잘 돼요 이게. 그래서 바이럴이. 영상이 많이 또 퍼지지 않습니까? 퍼져요. 아니 그리고 이런 이 앞에 것들. 그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도 국민의힘. 그랬잖아.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사에서. 네. 국민의힘 당사에서 막 했잖아. 막 뭐 맞아요. 벗어라 뭐 벗겨라 뭐 난리 났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유.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또 보수 유튜버들 이걸 또 많이 퍼다 나르고 그럼 절충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요? 한국 대표랑 좀 그 유튜버 쪽이랑 네. 내가 뭐 어디까지만 착용하겠다 이렇게 서로 지금 뭐 키높이랑 여러 개가 나오니까 좀 서로 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서로 깜짝 그만하는 놀랐으니까 걸로.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가 그냥 예. 뭐 이게 공개적으로 막 나오고 이거 밝혀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 심각한데.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 윤 대통령. 아니 근데 찾아가서. 전 이것도 김건희 씨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와 한동훈이 정말 유유상종인 게 네. 이것도 지금 보수 유튜버한테 서운하다라는 걸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지도 너무 한심하지만은 아니 자기가 유튜브에서 공격 받으면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든지 네. 아니면 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제압하든지 정치력으로 제압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더 이상 욕할 근거가 없어질 거 그렇네요. 아닙니까? 예.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어.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러면은 이것도 너무 좀 사감의 메인 정치 아닙니까? 네. 너무 좀 사사로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만약에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본인이 얘기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하고 친하고 보수 유튜버만 본다는 얘기잖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수 느끼니까 유튜버를 얘기하겠지. 안 제어할 그러면 수 있다. 생각을 해봐. 네. 유튜버하고 대통령 뭔 상관 있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유튜버들이 하는 거 좀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 네. 유튜버가 친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잖아. 오, 예를 들면 맞네, 맞네. 박정호한테 뭐 내가 가서 네, 뭘 네. 부탁하면 네, 박정호 네. 누구랑 친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부탁을 하겠지. 그게 얘기를 아니라면 하는데. 아무 관계 왜- 없다면. 그럼 안 하지.
그럼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만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네. 여론이 어떻든 보수 유튜버들은 잘한다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지율이 뭐 20%까지 뭐든 상관없다. 끝까지 가라 뭐 이러니까. 돌 맞고 가는 거죠. 그렇지. 돌 맞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거세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보수 유튜버 쪽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별로 한동훈 대표한테 또 동정심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소위 말해 깜이 안 되는데 네. 당 대표랍시고 저러고 다니면서 사실 저 심평 교수의 말을 제가 선회하자면 너무 이미지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넣고 안 넣고 저는 뭐 관심도 없는데 넣든지 셀카하고 말든지. 이미지 셀카. 정치. 네, 이미지 이른바.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라는 비판은 전 맞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지로 승부하려다 보니까 이게 카푸치노처럼 네. 거품이 다 빠져가는 거예요. 아. 맥주 거품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뭐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밍밍한 그러니까 맛으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혼나고 오고 예, 고자질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치예요 이게? 그러고 근데- 보니 윤 대통령 만나서 셀카도 못 찍었네요. 아니 거기 여기 이제 회동 왔습니다. 셀카 찍어서 올릴만도 한데. 아니면 셀카 같이 제로 찍어가지고. 콜라 찍어요.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아, 근데 생닭도 이렇게 들고 혹시 생닭도. 전화기 뭐 이렇게 반납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 전화기. 폭파할까 봐. 아 그럼 경호 때문에 경호 미리 때문에 했을 그럴 겁니다. 수도 있어요. 예. 녹취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리고 사진 보니까 검사니까 경호원이 검사.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뭐 검사 우리가 알 출신. 수는 없지만, 예. 정진석 비서실장 전화기 들고 있던데. 그러니까 거기는 안 뺏고. 변호사니까 변호인이니까 들고 변호인이 있고. 테러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검사가 테러리스트죠. 야. 아 근데 나는 진짜?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 네. 왜 그 이렇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네, 네.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는 이게 뭐 집어넣고 아, 막 그게 머리하고 키높이하고 사실이라는 왜 게 이게 그러는데? 왜? 저는 솔직히 뭐 저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외모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거든요. 제 그러니까 외모에.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아니 근데 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메시지가 있고 음. 자기 안에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놓으면 외모에 내면에 예.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그럼 외모에 터져나오면. 집착할 필요 없고 그냥 외모는 관리 정도만 하면 되죠.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뭐 제가 막 머리 헝클어져서 오면 이건 안 그건 안 되니까 되지. 예의상 단정하게 그럼요. 하고 예, 예. 옷도 좀 잘 입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네. 뭘 자꾸 장신구를 막 너무 넣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하. 이미지밖에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피를 자랑하고 외모로만 승부하려고 하는데 네. 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 뭐 외모에 집착할 나이가 또 있죠.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 외모가 다는 아니다. 뭐 성격도 있고 뭐 내면의 어떤 무언가 눈에 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좀 유아기적인 사고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유아기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외모에만 외모에 집착. 집착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근데 뭐 최준봉 교수님도 그렇고 네. 뭐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네. 다들 뭐 다 네. 이제 외모 뭐 넣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다들 출중. 아니 저는 늘 데가 없어. 이미 단추가 제가 살이 쪄가지고 아니 저는 더 넣을 데가 들어가지가 없어. 않습니다. 머리도 늘. 본인 머리시잖아요. 머리도 제 머리고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더 늘 게 없어요. 저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죠. 타고났어. 타고났다고. 뭐 안 해도 돼. 타고났다고. 근데 교수님 외모는 인정합니다. 아이, 제가 그럼요.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네. 젊었을 땐 진짜 괜찮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 지금도 좋으세요.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야, 지금도. 교수님. 지진이 내 지진이 닮았잖아. 지진이 닮았다. 오, 지진이가 나보다 어린가 나이가 많은가 모르겠네. 누가 누구를? 지진이 배우 지진이 씨가 최준봉 교수님 닮은 거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로 하면은 또 우리 오마이 TV에 또 자랑이시잖아요. 네, 박정호. 박 기자님이. 뭘 또 아유 뭐 아니 댓글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인정하시는 박 거예요? 기자님 이거 박앵커로 보세요. 멋있다고 많이 올라옵니다. 댓글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농담이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박봉규 함께하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뭐 1심 선고가 다음 달 이제 뭐 곧 나오죠. 내일 모레가 11월이고 11월 15일, 11월 25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100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만 명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QR 코드도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보여드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검찰의 문제점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 수사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영화 대사죠. 한 놈은 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이런 검찰 수사 또 재판 과정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 수사라는 게
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열어놓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너무 말이 좀 무색해요. 왜냐하면 이미 성역이 저기 용산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성역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놓고 보면 네. 그 혐의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거 너무 좀 편향된 검찰 수사 아니냐. 네. 그럼 편향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정당성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네. 그래도 검찰권은 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재판은 법원, 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QR 코드가 그 서명할 수 있는 QR 코드입니다. 지금 영상 이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휴대폰 대면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QR 코드 설명을 드리고 예. 예, 그래서 법원의 시간이니까 이제는 사법부에서 이 검찰 수사의 과잉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 통제해야 될 이제 그런 책임이 전 무겁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상대방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네. 수사의 정밀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검찰권이 행사하면서 뭐 조심성이 없잖아요. 막 한동훈 대표도 국회 나와가지고 막 그때 다 읊어버리면서 예. 피의사실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다 읊어. 또 이거를 정쟁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수사 자체가 뭐 법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당히 좀 존중받기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 사건들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 보려고 오래 끌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개혁 뭐 아마 지금 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검찰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 수사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하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또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다 파고들고 아니 몇백 그야말로 번씩 파헤치고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냥 뭐 나올 때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한다 못한다가 네. 그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 2년을 맞을 만한 그런 내용 최고구형을 최고구형이에요. 그것도 네. 거기까지 가중까지 해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요 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10명 정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어. 봤어. 명함도 주고받았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다 기억해요? 네. 못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신인기라면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알지. 한 번 딱 만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분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근무한 게 성남시 산하기관이에요. 성남개발공사인가 그래요. 도시개발공사인가.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골프장에 같이 갔어요. 그래요. 골프 같이 쳤어요. 그럼 다 기억해야 돼요?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부하 직원이니까 인식을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이 우리 시에서 근무한다고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시 산하기관에 근무한다고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명확하게 김문기 씨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모를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내가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죄가 근데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소를 했어. 그게 기소할 문제냐고요. 그리고 그걸 2년이나 때릴 수 있는 구형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네. 저는 이게 의도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온갖 것 갖다가 다 붙이잖아요. 이화영 재판도 그래.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선고 나오니까 그거 빌미를 또 기소를 했어요. 네. 아니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증거 있어요? 김성태 말 말고 증거 또 있냐고. 어떤 증거가 있어 물적으로. 아니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증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리고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어요. 국정원 네. 보고서를 보세요. 아하. 김성태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국정원 조사에 나오잖아요. 그 문서에. 네.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아니 그리고 같은 재판부가 이미 심증이 있잖아. 이화영에 대해 유죄를 내린 사람은 이건 분명히 북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심증을 갖고 있는 재판부가 또 재판을 해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저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냐고 진짜. 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적을 죽이려고 검찰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네. 공정하게 하고 있냐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에 좀만 제가 살을 더 보태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여권 사람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반박을 못 해요. 그래요? 누가 봐도 어. 김건희에 대해서는 성역화를 해서 특검도 맡고 있어요. 음. 그러면 기존 검찰도 다 장악해서 수사를 무력화시켰고 네. 특검까지 막는 이 정말 철면피 정부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너무나도 과도한 수사 그리고 구형량도 최고형을
때리면서 정말로 검찰권을 동원해서 괴롭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소라는 것도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소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나중에 무죄 나와도요. 그 시간 동안에 당한 고통 누구도 보상 못 해줘요. 검사들 책임집니까?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책임져요? 윤석열 대통령 책임집니까? 본인들이 수사하다가 몇 명이 자살하고 목숨을 잃어도 책임 네.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편향성 문제,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아.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정치를 잘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는 못하면서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치졸하게 검찰권을 행사해가지고 상대방 정적을 죽이겠다? 그럼 죽습니까? 오히려 더 살아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 검찰권을 가지고 좀 정치를 갖다가 정치로 안 풀고 너무 네. 사법을 동원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대선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라고요. 본인 장모는 10원 한 장 누구한테 피해준 적 없다 그랬어요. 1심 선고 어떻게 그러니까 선고 아예 어떻게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1년 나왔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뭐 구약성경 다 외운대요. 그거는 왜 괜찮은 거예요? 구약성경을 어떻게 외우냐고. 이해를 못 외우시죠. 못 외우지 당연히 구약성경 어떻게 다 외워? 내가 못 외우셔, 무슨 못 외우셔. 말도 안 되는 외워야 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안 돼. 못 외워. 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 책 보면 되지. 알겠습니다. 하긴 검색하면 저도 다 나오고. 법조문 다못 외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되죠. 예. 자기들이 했던 말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징역 한 10년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런 논리로 맞아요. 따지면 누구를 알고 모른다는 개인의 인식의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서 2년을 때린 구형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네.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검찰 이 독재 정권. 이건 정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화나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있는 장외 집회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국정농단 규탄 김건희 특검 받아라 이렇게 외칠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 서명 사이트 그 QR 코드만 돼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잠시 안내드리면 네이버 뭐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재명 무죄 탄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재명 무죄 탄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만 2,018명 참여자 수 서명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뭐 검찰에 대한 뭐 이 비판 이런 것도 뭐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 가시면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명태균 얘기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뭐 탄핵 전이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유영아 박근혜 뭐 변호사라고 불렸던 유영아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죠.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8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뭐 그때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정호성이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맞아. 그 당시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문고리 상임방 포함한 대통령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못 막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입을 해보면 정호성도가 있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심이 전달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들끓는 목소리가 막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 대접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국정농단이잖아요. 농단이었죠. 국정에 개입할 어떤 권한도 없는 최순실은 당시 이름으로 최소원 이름 바꿨지만 그 사람이 국정에 개입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국정을 민간인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능력 없는 대통령이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맞아요. 국정도 운영도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 의지해서 왜?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무성 논란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 두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어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문제에 다 얽혀 있어. 네. 지금 얼마나 여러 군데 전화를 했으면 그 녹음됐던 녹취록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겠냐고요. 그러니 김건희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건이 나와야 말을 안 하지. 이리 네.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건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이
대통령이 능력이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는 뭐예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을 여러 가지 행태들, 예를 들면 건설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과정에서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하.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명품백을 받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컨트롤 잘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세수도 계속 펑크나고 있죠. 네네. 한반도 위기로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가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까지 빠지게 돼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 국민이 제대로 하라고 뽑아줬으면 제대로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다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국민의힘은 저쪽이잖아. 국민의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씨.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네. 다시 내려오게 해야 돼요. 저항권이 당연히 있죠, 그래야 한다고 우리가. 저는 생각해요. 그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우리 같이 다 죽어요. 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일부 보수 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제가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그때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최순실이 개입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민간인 김건희,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했을 때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그 권한을 준 거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왕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행동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거의 뭐 이게 뭐 쌈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할 정도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저 자리에 놔두는 것이 우리가 헌법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요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해서 사적으로 쓰는 그 대통령은 네. 끌어내리는 게 헌법 가치에 충실한 거예요. 저도 물론 보수고 보수에서 예,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정권 탄생할 때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진영 중도만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도 이제는 정말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끌어내리는 것이 이제 안 헌법에 된다. 충성하는 길이다. 네. 전 이 부분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랑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해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지금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걸 따지고 가릴 때가 아니라 나라 생각해야죠. 나라 나라를. 생각, 국민. 김건희를 선택할 거냐 나라를 선택할 네. 거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아내냐 나라냐 선택하라 그래요. 제 얘기가 네. 아니라니까요. 보수 네. 신문이 지금 선택해야 돼 지금 네. 정말로.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들으면은.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5년 동안 이 임기 동안은 열심히 봉사하고 네. 정말 머슴처럼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된 다음은. 아내인가 나라인가라는 네.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아하. 일이고요. 아내인가 나라인가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면은 그냥 눈 감고 무조건 나라인 거예요. 네, 그거 네. 할 용기 그럼요. 없잖아요. 내려와야 없잖아요. 된다. 내려와야 돼. 오늘이라도 사표 써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쓰는 거요? 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오히려 박수 쳐요. 국민들이 박수 쳐요. 사표 쓰세요. 사표 쓰세요, 제발. 아니 아내인가 나라인가 선택도 못하는 네. 그런 쫄보가 무슨 나라를 운영합니까? 검찰총장도 이거 괜히 시킨 거예요. 네. 검찰총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와 생각해 보면 진짜 어디 일개 검사로 일하다가 나가서 그냥 변호사 하면서 참. 그냥 네. 살았어야 될 사람이 기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국민의힘 와가지고 대선 주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라도 바로 잡자 이거예요.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야 된다. 저는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수들이. 근데 아내인가 나라인가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례가 들리셔서 아니, 나이 들면 네. 물 먹다가도 사례가 아, 들어요. 아, 이게 참. 저도 아내 얘기가 나서 깜짝 아내. 놀라셨나 해서. 저도 아, 무슨 근데- 일이 있으신가 예, 싶었거든요. 예. 내가 볼 땐 아내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미- 둘 중에. 이미 그런 거 그럼 있잖아요. 탄핵 당해야죠. 그럼 탄핵 당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탄핵 제 당해요. 느낌은 그래. 왜냐면 만약에 나라를 선택했으면 네. 이미 사과하고 아내를 집에 그냥 있으라 하고 더 이상 나 오지 마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그 말은 나라보다 아내를 더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누굴 선택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거가 그렇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걸 봐서 보여줘야 돼, 이번에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국민 그럼요. 무섭다는 거를 네. 반드시 똑똑히 알려줘야 보여줘야 됩니다. 돼요. 아, 네. 국민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보여줘야 돼, 된다. 우리 교수님은 네. 아내인가요? 박봉규인가요? 아니지 뭔 소리예요? 그걸 말이라고요 지금? 박봉규로 좀 해주세요. 안돼 안돼 씨. 뭐, 저희 박봉규 요 원조인데. 이거 방송에 계속 물어볼까? 안돼. 그러면 아유, 지금 저는 피앙세 물어보시기 전에 사퇴해야죠. 내려와야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다음에 내려옵시다.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내려옵시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박봉규, 내려놓고 내려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박봉규예요. 저 내려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온 걸로 다 지금 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우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 합의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하기 곤란하면 내려오라 그렇죠. 이거예요. 그게 제일 왜 좋은 그래서 방법이지. 힘들게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 그 국민들 이 추운 겨울에 네. 촛불 들고 나가고 이런 일 없도록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모든 게 끝나. 네. 네. 본인이 책임지고 아.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실력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그렇죠. 인정하면 이제 돼요.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그나마 박수라도 쳐줄 거야. 그렇게라도 아. 하면 그나마. 그나마. 근데 지금 저 버티고 내가 볼 때 절대로 안 근데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수사만 가.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당연히 수사 받아야 사실은 수사 받기 싫어서 안 내려오는 거죠. 수사를 어. 막으려고 안 내려오는 근데 거죠. 그래봐야 버티기. 2년 6개월 지나면 수사 받아요. 어차피 안 받을 근데 수가 2년 없어요. 6개월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직 반도 그렇죠. 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나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없어요. 더 이제 국민들이 압박해야죠. 나서는 방법밖에는 네, 더 압박해야죠. 방법이 진짜 없어. 끝까지 버틸 것 같다는 그런 음. 참 안 좋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유한하지만 네. 국민이 세운 이 나라는 영구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영원과 찰나가 싸움 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영원이 이기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앞에 뭐 돌멩이만 네. 던져도 맞으면서 가겠다.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하는 건데 아. 저는 국민 무서운 줄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돼. 윤석열에게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겁이 알려줘야 없어요. 된다. 겁이 겁이 없어요. 없다. 네. 자, 뭐 이 국민도 무한하지만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무한하고 우리 박봉규도 무한하게 끝까지 포에버잖아요. 포에버. 포에버로 영원. 가겠습니다. 박인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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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은 박봉규가 가면서 이게 손잡고 뒤에서 손 놀 아장아장. 놀 거라고 손을. 아 이게 귀엽잖아요, 동생. 나. 동생이 기차놀이, 귀엽잖아요. 손을 놔. 기차놀이 뒤에 기차놀이. 아 동생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형들이. 같이. 예. 박봉규 박인호 새는 양날개로 날듯이. 맞습니다. 양날 내가 얘기했죠. 양이가 3번 하고 1번 하고 차이가 있다고 아니, 내가 몇 번을 왜냐면 얘기해요. 박봉규는 박인호 3번 날개짓 하는 만큼의 파괴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한 번만 해도 아니, 12월 9일만 돼봐. 네. 다 바꿔버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12월 9일. 디데이야. 영화 개봉하는 무섭습니다. 거 예, 무섭습니다. 개봉 박. 자, 오늘 박봉규 또 유쾌하게 진행을 또 해봤고요. 그래도 유쾌하게 진행하면서 현안은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또 구독도 오마이TV 구독도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 박봉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